자, 우리가 아두이노 오너를 사용을 해서 이 아두이노 보드에서 계산할 수 있는 코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된 결과를 보면 이 사칙 연산을 하는 부분을 다 구현을 했죠. add, sub, multi, division.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칙 연산을 정의해서 사칙 연산을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계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자, 요 구현을 조금 더 고도화 시키도록 할게요. 우리가 계산한다고 했을 때, 자, 계산 과정은 어떤 걸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CPU를 보더라도 CPU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ALU가 있죠. 그러니까 ALU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려고 하면 A 부분하고 L 부분이 필요한데 A는 산술, 그러니까 arithmetic이라는 그 부분하고 L은 논리 부분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코드에서 논리를 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구현할 방법은 이제 비슷한데 여러분이 이제 좀 주의를 했으면 하는 게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함수는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계산했는데 얘는 어떤 계산인가 하면 산술 계산입니다. 산술 계산. 산술 계산이기 때문에 논리 계산하는 부분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논리 계산하는 부분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 함수를 하나 만들면 되죠. 함수를 하나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함수를 만드는 게. 자, 그럼 논리를 담당하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논리 담당하는 부분을 만드는데, 자, 함수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로직이라고 해볼까요? 자, 로직이고, 얘도 리턴 값이 가는데, 이 경우 이 리턴 값은 이제 더 이상 더블이 아니고, 얘는 불로 가야 됩니다. 불. 자, 아두이노 스케치에서는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true, false만 가능한 그런 데이터 타입이 되죠. 더블은 부동 소수점이라고 하는 실수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불은 true, false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논리 부분이기 때문에 true하고 false 두 가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코드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스트링에서 앞코드가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앞코드는 이제 연산을 위한 앞코드가 되는 거죠. 연산을 위한 앞코드. 그 다음에 자, 불로 이제 x, 이번엔 불로 y. 그러니까 논리 연산이기 때문에 자, 지난번이랑은 다르게 불로만 받게 됩니다. 그럼 불연산은 어떤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불연산 구현을 해야 되는데 불연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보면 이제 논리부. 자, 우리가 만약에 ALU를 구현한다고 하면 산술부 구현했으면 그 다음에 논리부 구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논리부에서는 몇 개가 있는데 자, AND라는 게 있고 OR라는 게 있고 NOT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만 있는 게 아니고 NAND도 있고요. NAND는 뭐예요? AND 플러스 NOT을 NAND라고 하는 거죠. 얘만 있나요? NOA도 있고 NOA는 OR에다가 NOT을 이제 붙인 거고 그 다음에 exclusive OR 굉장히 중요한 논리 연산이라고 했죠. XOR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내가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현할까?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if문 써서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구현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 철칙 중에 하나는 문자열 비교는 사실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 문자열 계산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 이 계산한다고 하면 이 앞코드, 문자열로 된 이 앞코드가 인트로 이제 바뀌는 게 좋습니다. 인트로. 그래서 이 앞코드는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은 비교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가 길잖아요. 한 번에 비교를 못 합니다. 한 번에 캐릭터 한 개씩 비교하다 보니까 계산할 때 혹은 비교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얘를 인트로 바꿔놓으면 문자열로 된 거를 정수로 바꿔놓게 되면 혹은 이제 인트보다 더 작은 거는 숏이죠. 이제 숏으로 바꿔놓게 되면 이 앞코드 연산부호 비교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연산부호를 비교하기가 한결 수월해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걸 코드를 짤 때 그러면 이 앞코드를 문자열로 된 앞코드를 인트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함수를 이제 여러분은 여러 개를 이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 좀 전에 논의했던 대로 자, 스트링을 자, 앞코드로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입력은 이제 스트링으로 받고 이제 나갈 때는 이제 숏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숏으로. 숏은 숏인트라고 해서 인트보다 메모리 공간을 좀 더 적게 차지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숏으로. 그 다음에 숏은 숏인데 얘는 부호도 필요 없다고 하면 unsigned shor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PC처럼 넉넉한 공간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냥 정수 쓰고 싶으면 롱을 쓰면 됩니다. 인트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PC는 다 64빗이기 때문에 인트를 쓴다 하더라도 메모리 공간은 많이 잡아요. 많이 잡기 때문에 굳이 인트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롱을 쓰면 됩니다. PC에서는 롱을 쓰면 돼요. 근데 아두이노처럼 메모리가 부족한 보드 얘는 메모리가 부족해. 메모리 부족. 그러니까 우노 보드 같은 거는 메모리가 정말 부족하거든요. 조금 코딩하다 보면 코드가 더 못 들어갑니다.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메모리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은 인트의 여러 종류를 활용하는 겁니다. short, int, long은 크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더 효과적으로 쓰려면 여기에 unsigned라고 이제 붙이면 됩니다. unsigned는 사인이 없다는 거니까 0에서 어떤 큰 수까지 그러니까 음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음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저장 공간은 우리가 unsigne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코드에는 unsigned를 이제 붙이는 게 좋겠죠. 그러니 똑같은 비교를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거니까 자 앞코드가 n이면 자 여기에 unsigned short 해가지고 여기 앞코드를 저장하겠습니다. 기본값은 0이라 할까요? 0. 0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dd는 자 앞코드가 나는 1. 그 다음에 뺄셈 하는 부분은 자 앞코드를 2. 곱셈하는 부분은 앞코드를 3.
나눌셈 하는 거는 앞코드를 4로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다 하고 나면 return해서 n 앞코드를 return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해서 에러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이 잘 보면서 프로그래밍을 해가야 되고, 그러니까 에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고쳐야 되고, 안 고치면 실행 안 되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워닝 같은 게 뜨는 경우도 있는데, 워닝도 그냥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워닝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 실수가 난 게 얘가 앞코드가 돼야 되는데, 자, 요게 문자열 이름이 틀려서 에러가 난 거고요. 자, 컴파일해서 뭔가 에러가 나는가 나지 않는가 여러분 잘 봐야 되고, 에러든 워닝이든 나오면 다 고쳐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귀찮아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컴파일이 됐죠? 컴파일이 됐으면 이제는 이 문자열 비교는 자, string to 앞코드라는 함수에서 이제 끝을 내는 거고, 내 계산은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겁니다. 여기서. 자, 예를 들어 이제 unsigned show돼서 자, 앞코드를 만드는데 얘는 string to 앞코드 해서 요 문자 열된 앞코드를 이제 받습니다. 자, 받아서 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 이제 산술 계산하는, 어리스메틱 계산하는 부분도 이제 입력하는 것을 좀 바꾸는 겁니다. 얘는 앞코드를 이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에러 나는 경우 있었죠. 에러 나는 경우 처리는 언제 하는가 하면 이 앞코드가 0일 때가 에러입니다. 자, 앞코드가 0이면 에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에러 처리를 해주면 되죠. 에러 처리해주고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리턴을 하면 됩니다. 앞코드를 처리를 한 다음에 자, 앞코드가 틀렸으면 더 이상 연산하지 말고 리턴을 하면 되죠. 자, 코드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문자열을 비교를 했었는데 이 문자열 비교는 좋은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 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문자열 대신에 컴퓨터가 친숙한 이 숫자로 이제 바꿔줍니다. 마치 우리가 컴파일해서 기계어를 만들어내듯이 앞코드는 이 사람이 이해하기는 쉬운데 문자 열된 앞코드는 사람이 이해하기는 쉬운데 컴퓨터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변경을 해서 이 unsigned shows로 비교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함수가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도 이제 unsigned shows로 자, 앞코드를 비교하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다 바뀌어야 되고 이 비교 연산은 shows를 그냥 바로 비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 4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번에 작성을 했던 이 코드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컴파일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해봐서 업로드해서 우리 결과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코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자, 코드는
문제없이 돌아가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앞코드. 자, 입력을 우리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틀린 거,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앞코드가 틀렸다고 이제 에러를 주게 되고, 덧셈을 하고 싶으면 add, 그 다음에 숫자 1, 2 하면 답이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코드가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볼 수가 있고, 지난번 계산하고 이 과정을 좀 맞추려고 하면 여기 좀 데코레이션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장식을 하는 것도. 그래서 계산 시작할 때는 시리얼에 프린트로 해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표식 같은 걸 하나 넣어 두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간의 과정을 좀 비교할 수 있게 적절한 표식을 넣었고요. 이렇게 넣더라도 이제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가 않는 게 함수를 정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심플 캘크를 이제 호출을 하는 거는 얘는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계산하는 거 필요할 때마다 이제 내가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 호출을 하면, 자, 이번에 서브에서 계산해 볼까요? 그럼 20, 50 계산하면 서브 계산까지도 잘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 코드를 더 잘 짜기 위해서는 자, 이 숫자를 쓰는 게 또 문제입니다. 숫자. 이 숫자는 사람이 기억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이 0번이 앞코드가 에러 난 거고, 그리고 1번은 add고, 2번은 sub, 3번은 뭘, 4번은 div라는 거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일일이 기억을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이걸 내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 enumeration이라는 걸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라는 게 있는데 나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코드 타입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코드가 이제 에러다. 에러라고 하면 얘를 0으로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자, 디파인을 해도 괜찮은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디파인 할 수 있습니다. 디파인해서 앞코드 에러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디파인 하면 좀 보기 싫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이 디파인 된 상수를 하나로 이제 묶기 위한 방식이 enumeration입니다. 그래서 예를 쓰면 이 OC error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돼서 자, 내가 앞코드를 할 때 자, 에러 나는 거는 이렇게 바꾸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0을 쓰든 내가 0 대신에 껍데기를 입히든 컴퓨터 입장에서는 0이니까 똑같은데 사람이 이제 보기 좋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한번 해봅니다. 컴파일해서 이뉴머레이션이 잘 되는지 보면 잘 됐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필요한 거 자, OC 이번엔 add 얘는 1 그러니까 OC sub 2 OC 뭘 3 OC div는 4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숫자를 배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숫자를 1, 2, 3 쓰는 것도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진 숫자는 내가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0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한 칸씩 증가하는 거는 내가 굳이 이뉴머레이션 나열에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좀 전에 1, 2, 3, 4 썼던 거하고 얘하고는 등가입니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숫자를 하나씩 증가시켜 줍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숫자로 된 앞코드에서도 숫자를 이제 바꿔주면 훨씬 더 코드가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코드 개발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코딩하는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이 코드를 재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코드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계산기 코드가 필요하면 이 심플 캘크라는 것을 호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잘 볼 수 있도록 내가 나중에 보더라도 이 코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도록 좀 우리 피카소 요소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코딩을 잘하기 위한 방법론을 여러분에게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변수를 추상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숫자에도 꼭 이름을 붙이라고 했잖아요. 숫자 이름을 붙이는데 숫자 이름을 붙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처럼 이뉴머레이션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뉴머레이션을 사용해서 여기도 이제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OC add는 여기, 그다음에 OC 자 serve는 여기, 자 OC 자 뭘은 여기, 자 OC div도 여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이제 좀 길어졌네요. 벌써 이제 68줄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칙 연산만 할 거라고 하면 이런 정도의 코드도 문제는 없는데 자, 우리 목적은 뭐예요? 자, 우리 목적은 논리 연산까지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answer라는 거를 이제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if문을 써가지고 자, 앞 코드가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add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add보다는 크고 앞 코드가 디비전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럴 경우에만 덧셈 연산 혹은 사칙 연산을 하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굳이 따로 갈 필요는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내가 이제 논리 연산이 필요하면 논리 연산 부분은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이 연산 과정을 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CPU 내부 구조처럼 어리스메틱과 로직을 분리하고 싶어요. 근데 문자열 때문에 분리가 어려웠었죠. 문자열 비교를 막 하고 있으니까 AND와 NOT을 넣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기 위한 코드가 string to 앞코드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함으로써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바꾼 다음에 이 앞코드가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쉽게 if문으로 비교하면서 사칙 연산을 전체 계산해서 따로 떼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 구도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실행 결과 한번 볼까요? 실행 결과 보면 자 add 한번 해볼까요? 4, 5 하면 9 굉장히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 마이너스 2.3 자 앞코드에 잘못 넣었네요. 자 뺄셈 하고 싶었는데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10 하면, 자, 뺄셈이 되는 거 볼 수 있는데, 계산 결과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필연적입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10진수 연산을 하게 되면 좀 이 쓰레기 값이라고 하죠. 수학적으로는 틀렸는데 이진수를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해서 계산하고 다시 이 이진수를 10진수로 다시 돌리다 보니까 수학하고 맞지 않는 값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곱셈도 한번 해볼까요? 곱셈. 자, 앞코드 곱셈에서 3하고 10 하면 30. 자, 디비전 가서 자, 6을 17로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잘 되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계산할 때도 우리 이 거듭 제곱을 쓰고 싶으면 1.2 곱하기 10의 3승 뭐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5.6 곱하기 10의 뭐 6승 이런 거를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산해 보니까 오버플로가 났네요. 오버플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큰 수는 또 아두이노라서 계산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듭 제곱을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2를 쓰고 그 뒤에 지수를 쓰면 됩니다. 이런 방식은 여러분이 C 언어에서도 아마 배웠던 방식일 겁니다. 여기 2는 10의 3승이라는 뜻입니다. 이 3은 10의 3승, 이 6은 10의 6승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논리 연산을 추가하기 위해서 코드를 한번 변경을 해 봤습니다.